안녕하세요. 엘레나입니다. 지금 또 느낌이 있어서 영상을 좀 남기게 되었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신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떤 현실을 조금 더 개선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자기 진짜 자신의 모습으로 살고 싶어서 많은 정보들을 또 찾아다니기도 하고 세션을 받거나 강의를 듣거나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많은 도구들을 접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냥 그런 데에서 말하는 거를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따라서 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사실상 이 마인드의 고집이라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인간이 이 마인드가 생기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고 또 의식이 주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결정을 다 마인드로 하려고 하고 실제로는 삶이 몸이죠. 그러니까 몸이 삶인데도 불구하고 즉 내면에서 어떤 느낌이나 내가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몸의 반응, 직관을 따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머리로 해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마인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식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 몸이 가진 의식 자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많은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이 마인드가 왜곡이 돼서 다른 것들, 이 순수한 내면의 느낌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방해를 하는 것이죠. 마인드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인드가 어떻게 보면은 최대의 그 난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특히나 그냥 마인드가 아니라 그냥 마인드는 가르치거나 어떤 것들을 정리하거나 교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그런 많은 것들을 의식하는 데 굉장히 필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왜곡해서 잘못 작동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주된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도구들을 배우면서 제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저 또한 고집이 굉장히 셌었거든요.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고집이 센 사람들이 이 한민족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그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더 고집이 센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결국에는 그 고집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망가지고 파괴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고집을 꺾지 못해서 죽을 때까지 고집을 부리다가 많은 것들을 수용하고 내려놓지 못함으로써 정말 파멸된 길을 가거나 정말 올바르지 못한 삶을 살고 죽기 전에 엄청나게 많이 후회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정말 되돌릴 수 없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삶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집과 또 이 자존심이 굉장히 또 세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특히나 그렇게 주어진 어떤 그런 도구들을 그냥 활용해서 대처함으로써 정화를 하던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얼마든지 더 좋게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예고죠. 이거를 물고 늘어짐으로 인해서 왜 도대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야? Why? 쓸데없는 Why를 거기에다가 갖다 붙임으로써 그거를 해결하려고 시간을 굉장히 많이 낭비하고 많은 기회들을 날려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 때문에 사실 힘들거든요. 사실 정보는 이미 다 널려 있고 정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 정말 널리고 널린 게 수많은 정보들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정보들은 지금 모두 다 공개가 된 시대에 살고 있고 굳이 더 이상의 어떤 많은 정보가 필요할까 싶을 정도로 이미 많은 것들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마인드의 고집, 이 왜곡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네, 제 인생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저도 어떤 뭐 다른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어떤 뭐 훈련 같은 것들을 진행했을 때 굉장히 이 고집 때문에 속도가 가뜩이나 느린데 더 느려질 수밖에 없었고, 태도가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효과나 퍼포먼스 측면에서 당연히 그 성과가 뒤떨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그 고집이 너무나도 세서 잘 꺾이지가 않는 겁니다. 이거는 뭐 저의 개인적인 특성이긴 하지만 저는 일반적인 사람보다 어떤 정보를 접했을 때 2배, 3배 그 디테일한 정보들이 저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제 기준으로서는 저는 많은 그 디테일들을 분석하게 되어 있고 연구하게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남들이 뭐 2에서 3 정도의 정보만 있어도 그걸 활용하고 유용함을 이제 얻을 수 있다면, 이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저는 7에서 8 정도의 정보가 있어야 비로소 제 기준에서 이해가 됐었고, 아무래도 디테일이 많이 필요한 만큼 이해하는 뭐 깊이나 어떤 맥락적인 부분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고 더 많은 것들을 찾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걸려서 당연히 결과가 느릴 수밖에 없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거는 저에게 주어진 삶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인간이 수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다 그 뭐 횟수가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마지막 윤회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일수록 고집이 더 아주 끝판왕이죠. 정말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할 만큼 1, 2위를 다툴 만큼 고집이 세신 분들, 아마 이게 어떤 말인지 영혼으로는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어떤 뭐 삶에 대한 시각이라든지 뭐 의식 수준도 각각 다를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 사람들은 막 빨리빨리를 외치잖아요. 분명히 지금 몇십 년 전부터 이 윤회가 마지막인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즉 더 이상의 윤회가 없기 때문에 이번 삶에서 나는 뭔가 완결을 해야 됩니다.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떤 이루어내야 될 것이 있고 완성해야 될 것이 있는데, 삶은 끝나가는데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뭔가 이런 정보들이 제대로 주어지지 않아서 굉장히 답답한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찾아다니고, 뭐 영성이 됐던 의식 분야가 됐던 뭐 과학이 됐던 뭐 어떤 분야가 됐던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을 찾아다니지만 궁극적으로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깊은 곳에서 뭔가 채워지지 않고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 그 정말 그 답답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일수록 삶에서 더 어려운 경험들이 주어지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고,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마지막 삶이기 때문에 굉장히 영혼이 초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빨리빨리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고 답답해 죽겠는데 그것에 대한 정보는 없고, 많은 그런 뭐 영성 단체들이나 이런 거를 찾아다니면서 정보를 얻지만 어느 정도 알 것 같긴 한데 그 근본적인 나의 에센스를 건드려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남들은 동일한 정보를 그냥 받았을 때 어느 정도 수용이 되고 좀 이렇게 앞으로 분발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마지막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은 엄청난 답답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부분 때문에 이게 풀리지 않아서 정말 좋은 뭐 코치님부터 정말 그 세계 최고의 그런 어떤 정말 유용한 정보들을 많이 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아서 실질적으로는 너무나도 괴로웠다는 것이죠. 정말 제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고 에고가 더 커져가는 것만 같고,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더 힘든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아니, 이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이거를 따라서 살면은 이 정도의 효과가 나고 퍼포먼스가 나는데 왜 그거를 따르지 않고 고집을 부리고 뭘 그렇게 태도도 좋지도 않고 따라하지도 않고 왜 그렇게 사느냐. 근데 사실상 이런 분들은 그 깊은 차원에서 그게 건드려지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더 답답할 겁니다. 이미 많은 생을 살아왔고 수많은 경험을 해서 많은 것들을 이미 영혼적으로는 체득을 한 상태입니다. 그 수행자로 산 삶이 어디 한두 번 뿐이겠습니까? 깨달음을 경험했던 적이 한두 번이겠습니까? 어찌 되었든 간에 마지막 삶으로서 궁극적으로 자신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을 정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좀 완결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 풀리지 않는다면 정말로 다시 태어나서 어떻게 뭘 구축하거나 배우거나 뭘 어떻게 기회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마지막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히 한 번에서 두 번 정도의 삶이 더 남아있는 사람들, 윤회의 기회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굳이 이렇게 깊은 차원의 것들을 고찰하려고 하지도 않고 굉장히 인생이 라이트합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왜냐면 의식을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태어나서 이어서 하면 되고 두 번 남았다. 그럼 또 그 다음에 이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분명히 그런 엄청나게 빨리빨리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이거나 고집이 무척 센 사람들 중에 그리고 아마는 그런 사람들의 삶이 대부분은 망가져 있을 겁니다. 찾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그 정보를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냥 답답하고 그 시간은 없는데 찾아지지 않는 그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수많은 도구들로도 건드려지지 않는 그 부분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을 거라는 사실을 저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저의 다른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어디 오픈한 그 이야기 뿐이겠습니까? 엄청난 삶의 경험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카르마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반작용에 의한 경험들도 있을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어떤 그런 배움을 위해서 어려운 조건들을 일부러 주어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시간이 없다고 느끼는 분들 아마 내면에서는 은연중에 영혼이 알고 있을 거예요. 나 뭔가 해야 되는데 나 뭔가 좀 완성할 게 있는데 완결 끝내야 될 게 있는데 이번 삶에서 이게 뭐지? 막 너무 답답하고 이런 분들은 더더욱 자신의 상태 자신에게 이 엉켜있는 이런 그 기억의 실타래들을 얼른 하루빨리 정화하는 데 집중을 하셔서 그게 정화가 되어야 진짜 자신의 그 내면의 그 신성과 소통이 돼서 진짜 자신이 이번 삶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걸 완성을 해야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지 않는다면 분명히 돈은 돈대로만 몇천만 원, 막 억 단위로 쓰는데 정말 유명한 자기 개발이라든지 영성 어떤 프로그램들은 수천만 원씩 하지 않습니까? 저도 돈을 많이 쓰기도 했는데 그런데도 일단은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어찌되었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뭐지? 라는 어떤 미묘한 직감이나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으시다면 우선은 지금 하루라도 빨리 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이런 그 더러운 것들을 빨리 털어내시고 그리고 빨리 제로 상태로 돌아와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많은 분야가 있잖아요. 그리고 대부분들은 그렇게 마지막 삶을 사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어떤 깨어남이나 다른 사람들을 깨어나게 돕는 일이라든지 좀 더 영성과 관련된 부분들의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즉 일반적으로 이 사회에서 조금 더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물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 예전 삶에서 너무나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정말 썩어 빠지고 부패한 이 우리나라에서 그런 시스템에서 단지 돈을 벌기 위해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내 자신을 다 숨겨가면서 죽여가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포기하고 너무 수행하는 쪽으로만 빠진다거나 너무 명상으로만 빠진다거나 그렇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대는 물질을 포기하면 안 되는 시대이고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우주의 법계가 바뀌는 겁니다. 예전에는 개인이 희생을 하고 집단이나 부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의견을 내뱉지도 못하고 순응을 하면서 조화롭게 사는 것을 목표로 했었고 실제로 그게 이 지구상의 전체 인류의 법계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은 이미 개인의 시대로 넘어왔고 개인의 깨달음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왔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도와주기보다는 내가 깨어나기 위해서 나한테 모든 에너지를 쏟고 나한테 집중을 하고 나를 돌보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이미 이런 사회로 지금 발달이 되었다는 겁니다. 즉 개인이 약했을 때는 뭉치면 산다가 맞습니다. 약한 개인들은 모여서 같이 힘을 가져야만 살아남는 데 훨씬 더 유리했기 때문이죠. 네, 실제로도 이 문명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같이 모여서 살아야 되니까 모여서 힘을 얻어서 문명을 구축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집단이나 어떤 회사를 구축해서 그런 부분들에 맞춰서 살았다면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중간에 정말 전혀 다른 시대를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 중간선상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더 혼돈이 많은 것이고 앞으로는 개인의 파워가 그러니까 개인이 성장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개인이 힘을 갖게 되고 성장을 많이 하면은 이제는 모이지 않고 흩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많이 성장하고 파워가 있기 때문에 나의 존재대로 나를 존중하면서 나의 삶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독특함을 발현하면서 나만의 삶을 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많이 개별화되고 분리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게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물론 많은 회사들이나 스타트업들이나 뭐 평등을 강조하면서 이미 뭐 개인화가 많이 진행이 됐죠. 뭐 유튜브가 됐던 이제 1인 기업 시대가 이제 벌써 10년이 넘게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변화의 흐름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전통을 따라야 된다. 더 뭉쳐야 된다. 더 가족 같은 뭐 회사, 가족 같은 직장. 네, 참 족 같은 이야기죠. 네, 아직도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전쟁도 지금 발발하는 말도 안 되는 시대에 지금 살고 있는데 조금 더 막 예전처럼 더 제국주의처럼 더 막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죠. 내 가족, 내 나라 또 이렇게 모이려고 하는 그 반대적인 그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가는 길은 과거의 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식의 삶은 굉장히 힘들 것이고 그리고 우주적으로도 법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더라도 가족들이랑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는 도심에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흩어지게 될 것이고 이제 가족들하고 똘똘 뭉치기보다는 더 개인적으로 오히려 더 혼자서 홀로서 살게 되는 경우들이 지금 많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전체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전 지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이 그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우리도 맞추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힘들더라도 자신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은
일단은 가족으로부터도 떨어지고 나 자신이 홀로서 설 수 있는 힘을 키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을 지금이라도 연습을 하고 분리가 되어서 나 자신의 아우라를 다시 되찾고, 왜냐면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뭉쳐있고 같이 있으면 이 인간의 아우라는 2m에서 3m까지가 나의 아우라입니다. 나의 에너지장이란 말이에요. 나 자신으로 산다는 거는 나의 이 에너지장을 지킨다는 건데, 이게 너무 많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으면 내 아우라가 여러 사람이랑 섞여 있어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찾으려면 이 아우라를 회복해야 되고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리, 타인과의 분리가 되는 거는 뭐 비단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라 또 궁극적으로 우주가 나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조금 더 나만의 시간을 갖고 자연 속에서 2, 3m가 좌우 위 아래 앞 뒤지 않습니까? 이 구 모양으로 2, 3m까지의 나의 에너지장을 살리는 데 주력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좀 넓은 공간이 필요하겠죠. 가족이라 할지라도 에너지장이 겹쳐 있으면 내가 아닙니다. 이미 혼합되어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짬뽕된 거예요. 전혀 새로운 게 나타납니다.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무언가 제3의 것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같이 남들과 있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특히나 내가 이번 삶에서 뭔가 완성을 해야 된다. 그럼 내 자신이 누구인지, 그것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가 삶에서 그 많은 희생을 하면서 철학이 발달하고 수많은 지식들이 탄생하고 과학들이 발전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신이 누구인지 찾기 위해서 그 여정을 하는 거였단 말이죠, 이 인간이. 그래서 그것들을 우선은 달성하려면 혼자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짐으로써 자신의 에너지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거는 홀로 있을 때만이 알게 될 수 있는 것이고, 이 혼합된 에너지들은 빠져나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들이랑 계속 같이 살고 아파트에서 살고 뭐 주택에서 살아도 2, 3m 공간이 겹쳐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집이 엄청나게 넓지 않은 이상 몇십 평이 된다고 하더라도, 특히 위아래 같은 경우에는 천장이 3m가 넘을 만큼 높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윗집 아랫집이랑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에너지가 겹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제주도나 어디 지방 같은데 한 달 살기라도 이렇게 다녀오시고, 그렇게 내가 홀로 존재할 때 분명히 느껴지는 게 지금까지 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말로써 설명한다는 건 솔직히 의미가 없습니다. 뭐 산이 좋으시면 산으로 가시고, 바다가 좋으시거나 뭐 강이 좋으시면 물가에 있는 데에 가서 나의 에너지를 이 구 모양의 3m 안에 아무도 없이 홀로 존재하시면서 그 시간을 늘려 나갔을 때, 비로소 이 모습이 내가 아니었구나 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에너지를 내가 받아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부분들, 잘못 생각하게 되는 부분들, 조건화라고 합니다. 컨디셔닝이 돼서 내가 아닌 것들을 받아들이고 행동하고 나라고 착각을 하고 그렇게 살고 그거를 추구하면서 잘못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나로 돌아온다는 것은 물론 정화도 중요하지만 이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인간이라는 그 한계 속에서는 일단은 이 몸의 아우라를 살리는 게 가장 먼저 시급합니다. 그래야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내가 아닌 에너지들이 빠져나가야 내가 누군지 알게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에너지는 굉장히 편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나이기 때문이거든요. 그거를 느끼고 계속해서 그런 경험들을 늘려나가면서 내 자신으로 혼자 있을 때 그 편안함을 이제 느낄 수 있을 만큼, 그게 이제 진짜 나의 에너지이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하던지 간에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내가 뭐 불안함을 느낀다면 그냥 그 불안함을 느끼는 그 존재가 나라는 것을 수용할 수 있을 만큼, 그냥 그 자신이
그때 느껴지는 모든 것이 당신의 모습이거든요. 그걸 비난할 필요도 없고 고칠 필요도 없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면 일단은 그 에너지를 경험을 해야 받아들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떨어져서 지내시고 너무 뭐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계속 누군가를 만나고 그런 시간보다는 홀로 있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시대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시대에서는 더욱더 중요해지고 앞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보살피고 품어주고 이런 시대가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다 자기만 생각하게 될 것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상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뭐 사람들의 심성이나 뭐 도덕적으로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우주적인 전체 시스템이 법도가 바뀌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 흐름으로 이제 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뭐 정부가 가족이 나를 돌봐주지 않는 시대로 이미 진입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회복하고 자신을 알아가고 또 자신이 살아가야 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자신뿐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먼저 마음을 내야 합니다. 나 자신으로 이제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내셔야 우주도 거기에 맞춰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정말 우주는 스스로 돕는 자만 돕게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내가 나를 돕겠다고 마음을 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답답하고 계속 남들하고 맞추고 또 타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 관계에 굉장히 목을 맬 수밖에 없는 문화적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탈조건화가 좀 돼야 된다. 빠져나와야만 그것만이 살 길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렇게 정말 그 고집이 그렇게 세고 뭐 어떤 것도 나를 막 그 나의 의견을 바꿀 수는 없어 라고 이렇게 마인드가 굉장히 단단하신 분들이 있죠. 사실상 그분들이 정말 더 많은 것들을 배우고 알게 되면 그렇게 그 고집을 냈던 부분들이 자기 자신으로 사는 대로 에너지를 바꾸게 되면 방향만 바꾸게 되면 굉장히 멋있게 자기 자신을 되찾아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동력이 됩니다. 근데 지금 방향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불통에다가 자신의 삶은 계속 망가지고 있는데 뭔가 알아지는 거는 없고 답답하고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런 분들에게 저의 이 영상이 좀 힘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좀 자신의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당신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저항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번 삶에서요. 그래서 자신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자신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쩌면 그런 분들에게는 이번 삶이 지금 남아있는 삶이 언제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삶이 마지막이신 분들은 더 이상의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뭐 나이가 뭐 몇 살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은 삶을 자신의 모습으로 더 가깝게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마지막 삶인데 개차반으로 정말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죽기 전에 더 이상 기회도 없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울림을 좀 느끼시는 분들은 우선 가장 먼저 할 것 정화하기. 그리고 정화는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모든 그 138억 년이던 150억 년이던 어찌 되었던 그 모든 삶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는 하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 자신 홀로 있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홀로 있음. 홀로 있는 시간들을 최대한 많이 가지십시오. 뭐 가족이 뭐라고 한다, 친구가 뭐라고 한다, 그런 거 다 따지고 살면은 못 삽니다.
지금 뭐 마지막 기회인데 뭐 그런 거 따지게 생겼습니까? 그 사람이랑은 나랑 조건이 다를 수도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한지 그 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당신의 영혼입니다. 당신 자신을 돌보고 당신 자신으로 사는 것이 1순위입니다. 가족 두 번째입니다. 나머지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없으면 이 우주도 없는 것이고 모든 것들은 의미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디 자기 자신을 먼저 살리는데 가장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